일본 어부들이 강치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나 봐. 맞아요. 언니 실제로 멸종하니까 전부 잡아들이세요. 양무호가 독도로 급파됐다. 황후님의 명이시다. 저항하면 발포하라. 完地を取る漁師が納める税金は無視できません。その通りです。独島を我が国の領土に編入すべきです。 강치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강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데도 힘이 없어 이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구나. 그럼 언니가 강력하게 나가세요. 러시아랑 전쟁하고 나면 일본이 힘이 쭉 빠지니까 그때 가서 독도 문제를 협상하면 돼요. 명성황후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다. 독도를 넘보면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만들겠다고. 民備が狂っているようですが、見せしめ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は言っても盲腸戦を軽視してはいけません。そうです。少なくとも師団の兵力は派遣すべきです。 Season 3. 황후마마 전령이 들었사옵니다. 고하라 하거라. 지금 제물포에 일본군이 당도했습니다. 알겠다. 수고했느니라.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김상궁은 자연이에게 전령의 말을 전하거라. 예, 황후마마. 이 지점에서 매복한다. 거기면 숙명여대 쪽 아닙니까? 맞아. 여기서 박살 내버리자고. 근데 한강을 도하할 때 선멸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력이 약해서 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상전은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은 달라. 도광할 때 그냥 놔두면 일본군이 경계심을 놓지 않겠어? 하긴 조선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데다가 도강까지 허용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야. 행군하든 밀고 올라올 때 측면 공세를 하자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민중이 지금 출발해. 네, 알겠습니다. 일본군을 허리케인 같은 폭풍에 휘말리게 한 것은 조선판 크레모아였다. 화력이 약한 흑색 화약을 화약 전문가 박대위가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폭발력이 강해졌지만 조선은 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호소했다. 쇠 모으기에 동참한 백성들은 부러진 농기구와 낫, 봄이 가릴 것 없이 쇠라는 쇠는 광화문 앞으로 가져왔다. 조선 팔도에서 모여든 솜씨 좋다는 대장장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쇠를 두드려 크레모아가 될 쇠로 된 상자를 만들었다. 또다시 조선을 지킨 것은 백성들이었다. 언니, 이제부터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일본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까. 허면 어떻게 해야 하니? 백성들에게 도와달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헌데 어떡하니? 이젠 면목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언니를 이해할 거예요. 나라를 지키자는 거니까. 그랬다. 나라를 지키려는 백성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여 앉아 대나무를 손질해서 화살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의 일격을 당한 것이 치욕이라는 다시 조선 땅을 밟은 대규모 일본군은 야포까지 동원했다. 그렇지만 일본군 일개 사단의 무라타 소총을 노획했고 총이 없는 조선군은 화살을 쏘아댔으니 일본군이 주춤거렸다.
하지만 반자이 돌격. 닥치고 돌격하는 일본군이었지만 조선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군이 쏘아대는 총성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화살은 백성들이 만들어 주어 부족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실탄이었다. 그러던 그때였다. 발사하라. 신이 내린 무기라 했음에도 화약도 귀했고 정확도가 떨어져 화살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지만 어쩌다 타임슬립을 하게 된 그들이 다시 세상에 꺼내놓은 신기전은 15세기와는 그 격이 달랐다. 조선을 지키려고 죽음을 불사한 백성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려는 명성황후는 지금의 동작동의 국립묘지를 신설했다. 나라를 위해 산화한 젊은 그들이 잠든 곳에다 꽃 한 송이를 내려놓은 황후는 가장을 잃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집에는 쌀을 보내줬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나라를 지키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엄마의 말에 아버지가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그렇지만 전쟁은 영원히 사라져야만 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온 국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언니, 빨리 프랑스랑 손을 잡으세요. 헌데 자연아 응할까? 일본이 전쟁을 끝내기 전에 무조건 경제 협력을 해야 하니까 운산 금광 채굴권을 넘겨준다고 하세요. 그건 미국 회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넘겨?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언니,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그러고들 있으니까 프랑스가 알아서 미국을 막아줄 거예요. 허면 금광을 주고 무기를 가져오겠다는 거니? 네, 그리고 배도요. 전함은 너무 비싸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어뢰정을 사세요. 그렇게 작은 걸 뭐 하려고?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무서운 건 어뢰예요. 그렇다고? 네, 그리고 비행기도 사세요. 비행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민자연 중위의 조언대로 명성황후는 프랑스와 군사와 경제협력 조인식을 했다. 프랑스 자본과 기술이 들어온 조선은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신이 내린 손재주를 갖고 있는 조선 백성들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유럽의 기술을 습득했다. 홀로 남아 생활이 어려워진 여자들은 국영으로 설립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녀들이 만든 면드레스는 유럽으로 불티나게 수출됐다. 그리고 구식 화포라 화력의 열세에 몰렸던 조선에 프랑스 야포로 훈련한 포병부대가 창설됐고 각급 부대의 보급선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나라 경제의 대동맥인 철도가 한양에서 부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포병대는 주요 거점마다 야포 진지를 구축했다. 그즈음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국민은 빈 껍데기 승리할 거면 왜 전쟁을 했냐면서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 화살이 조선으로 향했다. 그 첫 번째가 독도였다. 강치자비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러시아를 감시할 동해의 거점이 필요했기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연일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독도가 일본 땅이면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고 맞섰다. 도대체 일본은 어찌 저러는지 모르겠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 뭐가 또 있겠어요. 그건 이제 그만 신경 쓰시고 비행기나 구경하러 가요. 그래, 어여 가보자. 황후와 민자연 중위는 용산으로 향했다. 역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일본군 기지였겠지만 지금은 한양방위군 사령부가 됐다. 그곳 연병장에 있는 관제탑에 올라간 황후는 궁금한 눈을 어쩌지 못했다. 저게 정말 날아간다는 거니? 네, 직접 보세요.
에그머니나 저게 정말 날아다니네. 창공을 향해 솟아오른 조선 1호기 참수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황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천지신명님이시여, 부디 일본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명성황후의 뜻이 하늘에 닿을지 Season 4, coming soon.